지난해 12월 재창당을 주장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성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관악갑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김성식 예비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선거 전략과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식입니다. 네, 무소속으로 관악갑에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네. 관악갑 지역국의 경우에 이 새누리당이 무공천 방침을 정했는데요. 당이 김성식 후보를 배려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 저희 관악갑에는 새누리당의 공천 신청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간 저는 4년 동안 나름 소신껏 할 말도 하고 또 할 일을 하려고 노력해온 것이 여러 가지로 또 지역 민심에서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나름대로 후보 신청자 자체가 없었던 특이한 지역구였습니다. 저희는 탈당 당시에 정말 당시 한나라당이 너무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정말 신당 수준의 재창당을 요구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정당개혁, 정치개혁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의 기득권을 버리고 허허벌판에 나왔던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변화를 당시 탈당할 때 염두에 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당의 무공천 방침을 두고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 부분. 예, 그리고 이번 당의 무공천 방침을 보면 아무래도 이 새누리당에서는 김성식 후보가 당선이 되면 복당을 하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후보님께서는 당선이 되더라도 복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복당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무소속으로 정치를 할 것입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정태근 의원하고도 이미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정당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모두 아직까지 쇄신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쇄신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당의 굴레 없이 국민 여러분 소속으로 일한다는 각오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벌써 19대 국회는 18대 국회보다 더 좀 첨예한 대립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똑같이 또 정쟁으로 싸운다면 누군가는 가운데 들어누워야 되고 또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정말 정치권의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 의병의 각오로 또 그런 새정치 개척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로 할 것입니다. 네. 네. 후보님은 당 쇄신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재창당을 주장하다가 아예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 후에 한나라당은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쇄신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 밖에서 보시기에 당의 쇄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정강 정책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복지, 일자리, 또 경제민주화 이런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은 저희가 평소에 주장해왔던 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엠비노믹스와의 일단 결별이라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도 동네 분들 많이 만납니다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변해서 할 말도 하고 정당 내부도 좀 민주적이어야 되고 국민들한테 좀 정의롭게 정치를 하는 그런 당풍의 또 정치 행태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아직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의 경우도 새 인물의 수혈은 미흡하고 방향도 어떤 방향인지 분명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네,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쇄신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강정책의 경제민주화를 말했지 않습니까? 재벌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 판인데 그럼 경제민주화의 적임인 새 인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또한 복지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거나 거기에 오랫동안 활동해온 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정강정책의 변화에 상응하는 그런 인물의 충원이 이루어졌다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 이동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세간의 비판, 이 점 또한 반성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야 모두가 공천의 측면에서는 새 인물을 의미 있게 수혈하는 데는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다시 지역구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네. 어찌됐든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유기용 후보와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이 관악갑 주민들은 아무래도 김성식 후보님이 새누리당을 대표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선거 운동을 하실 때 새누리당과 거리를 두실 건가요? 아니면 새누리당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도요,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변하면서 늘 권력에 맞서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정당의 의석 한 석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총선이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벌 개혁도 하고 비정규직 문제,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성식다운 그런 정치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정당의 의석수만 따지시기보다 누가 새 정치의 비전을 가지고 또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인지, 정치개혁의 역할을 할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관악갑 지역구에서의 승리를 위한 김성식 후보만의 필승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선거 전략으로 임하실지 전략과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초심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동안 권력에도 맞서면서 할 말 해오고 또 성실하게 민생을 챙겨왔습니다. 덕분에 각종 의정 평가에서 1위를 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관악은 바로 이렇게 정치를 잘하도록 저를 길러와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정쟁이나 일삼는 이런 정치판을 깨트리고 정직하고 합리적인 개혁의 중심을 만드는 정치 1번지가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도 요새 운동을 하다 보면 초콜릿도 주고 뭐 트위터로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네요. 열심히 그렇게 소신껏 일해서 그 각오로 선거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김성식 예비 후보였습니다.